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의 중요한 신살. 드디어 여러분들이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자오충입니다. 자, 자오충, 상충 이런 말이 많은데 너무 쫄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방패와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은 금방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자오충이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일단은 대립을 하는 거예요. 대립. 왜냐?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부족한 걸 채울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윈윈이 최고 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윈윈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뭐예요?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 각자가 각자의 것만 너무 추가한다거나 해버려서 양보가 안 되고 조화가 안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상충 맞았다. 상충을 맞았다 그래. 맞았으니까 아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충의 운에 이별한다, 헤어진다, 깨졌다 이런 말 쓸 때는 상극이라고는 대립 현상이 오고 근데 그것에 대한 윈윈 작업이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서로 결별하거나 서로 이제 우리 뜻이 안 맞네 헤어져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은 우리 사람들이 좌우상충에 운이 온다거나 또는 내 사주에 또 좌우상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돼?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다. 균형 감각. 그러니까 내 사주에 태어날 때 상충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 이런 분들은 균형 감각이 있다고. 왜냐? 이쪽 편과 이쪽 편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쪽 말을 안 듣습니다. 상충이 사주에 있는 분들은 한쪽 말을 안 들어. 이쪽 말도 들어보고 이쪽 말도 들어보고. 아시겠죠? 이게 균형 감각이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 원래부터 상충이 있다는 건 큰 무기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라는 글자입니다. 자, 12월 달이 자죠. 12월이 자월인데 이 자가 갖는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오행적으로 여기에 대한 풀이를 해놨어요. 어떤 뜻인지. 존재의 핵심 에너지다. 전기. 또 이제 정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핵이라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물질일 수도 있고 기운입니다.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생활 속에서는 특급 보안 기밀 사항이 있죠. 요새 왜 그 뭐 있잖아요. SK도 지난 여름에 터졌나? 그 다음에 지금 KT 지금 왜 뭡니까 이렇게 무슨 공격 해킹 당해가지고 이러면 하잖아요. 그때 유출되는 거지. 자가 유출된 거야. 자가 유출된 거라고 아시겠죠? 자가 유출. 특급 보안상의 자에 해당하는데 또 이 말은 또 이건 거죠. 가장 은밀히 저장해야 되고 이거는 보호받아야 돼요. 자기 사주 자가 있으면 공격받으면 위험해요. 아시겠죠? 핵심이 없어진다니까. 오케이? 자, 또 하나. 핵심적인 사항에는 타고나서 옛날부터 부모님의 유산이라든지 그 집안의 기운이라든지 가운칸이 있잖아. 이것이 다 핵심 사항, 옛날 전통의 핵심 사항이라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자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 사이 자가 있잖아요. 이게 도덕적이에요, 이 사람. 도덕 윤리성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계승된 거라는 계승. 우리 왜 그 가훈 카잖아, 가훈 그러죠? 이런 것들처럼 그럼 사주에 자가 있어. 좀 뼈대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집안에 내력이 있네. 특히 연월에 있으면 더 하겠죠. 일에 있으면 그 와이프나 배우자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볼 수 있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여자 사주에서는 자가, 남녀 다릅니다. 남자 사주에서는 자가 또 신체 기관에서는 남자 여자 공이 자라는 글자는 어때요? 이제 이쪽에 왜 배설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생식기 기관을 나타내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자궁을 의미하고요. 자궁 엄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정자에 해당한다고. 이 둘 다 의미가 상통하잖아. 한쪽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지주가 자예요. 자라는 글자가 사주에 있다는 거. 이만큼 굉장히
큽니다. 맨 밑바탕이 돼요. 이게 없으면은 기초가 무너지는 거지. 또는 평소 주변에서는 자라는 글자가 연이나 월에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주요 인물로서 이 정신적 지주와 같아요. 주요 인물로서 조직의 기밀을 담당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정통성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월지가 자야, 월지에 자가 딱 있으면은 월에 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핵심 부서에 근무를 해요. 일을 하는데 핵심 부서에 있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 비밀스러워. 응? 남들 눈에 안 띄는 일을 많이 한다고 아시겠죠? 은밀하게. 응?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 관심 있고 하시다 보면은 이걸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방패가 똑똑해서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오입니다. 자, 자기 사주에 오가 있는 사람들. 자, 자의 반대, 정반대에 있는 글자예요. 오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물질 중심, 금융 중심, 기술 중심. 이런 거의 핵심이에요. 이쪽도 핵심이야. 오도 핵심인데 이거는 선천성이 아니고 뭐 계승 발전한 건 자인데 오라는 건 후천적이기 때문에 노력이 들어가요. 노력 아시겠죠? 노력. 아까 내가 자는 뭐 부모한테 받은 유산 이런 말 했잖아요. 오에는 부모 유산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100%는 아닌데 좀에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잘 키워야 돼. 부가가치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올해가 사의 운이잖아요. 을사년이니까.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계절은 자월이지만 12월이 이 세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4년, 내년이 5년, 그죠? 그다음에 미년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은 다른 해와 좀 다르게 뭔가 상충하는 기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상충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이번 자월에는 만약에 자기 사주에 사나 오나 미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뱀띠, 말띠, 양띠도 될 수 있고 4월생, 5월생, 미월생도 될 수 있고 4일, 5일, 미일에 태어날 수 있잖아. 근데 요거는 다 다르게 파트가 다르니까 해석은 달리하지만 핵심적인 거라고. 정신과 물질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킨다고. 아시겠죠? 이 한마디로 그냥 돈 문제잖아. 예? 돈 때문에 배반할 것이냐, 아버지한테 더 줘야 되는데 난 돈 주기 싫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받은 게 있어. 받았는데 이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동생한테 좀 더 주기 싫잖아. 또 이런 것들 일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부장, 과장님, 뭐 공장장님, 직원들 쭉 있는데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서 자꾸 욕심이 생긴다고 좀 덜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덜 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돈 문제로 싸운다는 말 하잖아. 그죠? 이거는 세운이 그래. 세월의 흐름이 점점점 금융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예민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자의 에너지가 쭉 내려왔잖아요. 자축, 인묘. 이 흘러나오는 것이 전혀 희박해져. 옅어지고 있는 와중에 12월 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좌우 상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장황했는데요. 자, 가령 자월생이나 축월생은 자신의 정체성이 우선되는 판단을 하게 된다. 태어난 게 겨울생이잖아. 자월, 축월생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운이 사오미로 바뀐다 하더라도 나의 뿌리가 있잖아요. 전통을 계승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대한 귀함을 알잖아, 내가. 그러니까 어때요? 뭐 세상이 물질에 빠져 있더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것을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하려고. 인간적. 반대로 5월생이나 미월생은 어때? 5하고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때부터는 돈이 중요하고 말이야. 그지? 인생은 빌 거 있나? 이러면서 이제 물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지? 풍요로 가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좌우충이 돼버리면은 돈을 그냥 아주 원래는 빈틈없이 냉정해야 되는 처리를. 근데 자라든지 끼니 어때요? 거기 인간적인 배려를 하게 되겠지. 조금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갈등을 한다고. 갈등. 상극이 일어났으니까 갈등을 하면서 어때요? 아까 그랬죠, 제가 윈윈으로 풀어나가야 마지막 결말은
유정임을 거둬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상충에서는 원진살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상충만 보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큰 테마는 자월에 오라는 상충이 말의 글자가 있다거나 이게 상충인데 이 자라는 글자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축으로 있다거나 이래 되면 방합이죠. 그죠? 방합이니까 서로 울타리가 있는 거잖아. 그죠? 응? 서로 상보상이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오라는 글자는 미하고 이렇게 서로 방합을 짜요. 이렇게 방합을 짜. 그럼 얘들이 만났어. 얘들이 이렇게 서로 만난 거예요. 서로 상충. 이런 경우를 상충의 종류 안에서 원진살이 끼었다. 또는 원진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해살에 걸리기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두 개가 다 혼합되는 게 이 자하고 축, 오하고 미의 관계인데 얘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 가족끼리 같이 무슨 공동 작업을 했어. 이런 게 많다고. 자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경우들은 가족 사업이 많고 어때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같이 뭐 동업인데 남인데 그 안에 그게 있어. 어떤 뭐 이렇게 왜 그 어떤 혈통이라든지 개성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요. 뭐 학교 사제지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요. 그게 자축이고 오미는 철저하게 금융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돈을 잘 버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뭉쳤으니까 마치 이렇게 왜 증권 같은 거 주식하는 사람들이 왜 뭘 만들어요? 단톡방이라 만들잖아. 텔레그램방 같은 거. 얘들 모임이 오미라고 보시면 돼. 이런 사람들이 좌우상충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정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냉정하게 돈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게 이런 어떤 특히 이 좌월달의 좌우상충인데 이때는 주로 이렇습니다. 심리적 갈등 그렇잖아요.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변동성, 이별성 이거 뭐냐 하면은 아까 그랬죠. 윈윈까지 하면 좋은데 도저히 안 될 수가 있어. 우리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겠어. 그러면 헤어지는 거야. 이유는 그거죠. 돈 문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좌오묘유 왕지이기 때문에 이보세요. 좌오묘유 왕지의 변동 마치 통치권자의 변동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이 바뀐다거나 아까 막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라는 것을 중심으로 했는 어떤 리더십이 있죠. 그다음에 오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이 있잖아요. 자를 중심으로 했으니 가족, 사제, 뭐 이런 어떤 아주 순수 이런 어떤 울타리들 오니까 어때? 아까 그랬듯이 뭐 주식 리딩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어떤 모임들 많잖아 세상에. 카페도 있고 그죠? 이런 리더십을 대장이 자고 하나는 온데 여기에서 어떤 상충이 일어났으니까 갈등을 겪다가 그럼 어떻게 돼? 대표 교체한다고 대표 교체. 조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기 대표를 바꾸면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요걸 건강으로도 봐요. 건강. 좌우상충이 올 때 이렇게 직업적으로 또는 이렇게 돈벌이라든지 또는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내 신체 건강으로 월지로 보세요. 월지상충에 보면은 심장, 오라고 하는 거는 화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글자인데 이건 사람 신체 기관 중에서는 심장이라든지 그죠? 혈액. 심장을 중심으로 혈액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혈액이 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자라는 글자는 아까 그랬죠. 자라는 글자는 배설과 그죠? 순환. 그죠? 그다음에 또 생식기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가 안 맞는 거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병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12월 달에는 나 좀 사회생활도 안 하고 뭐 부딪히는 사람 없는데요. 그럼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쓰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임신을 하는 그런 어떤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만약에 자기 사이에 좌우상충이 걸릴 수 있는 사중에 뭐 오가 많아. 있는데 이 지금 자월이잖아.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이런 분은 사실은 지난 해월에 임신하면 좋아요. 해월에. 이 자축월에는 조금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는 서로가 뭐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지? 한쪽만 이렇다고 보지 말고 부부 같이 또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또 서로 상담을 한다거나 서로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보세요. 요건 읽으시면 되고. 상충을 피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럼 뭐 좌우 상충이 있으면 다 저래 작살 납니까? 아니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상충을 피하는 법이 많습니다. 만약 그중에 하나만 소개할게요. 하나만. 자는 아까 수라 그랬죠. 수의 기운이고 오는 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 화 이런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오행이 있으면 돼요. 목입니다. 목. 수, 생, 목. 목, 생, 화. 딱 이 뭐 노래처럼 되잖아. 수생목, 목생화. 그제?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이에요. 목. 목의 오행이 사주에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목의 글자가 있으면 돼요. 목의 글자는 뭐냐 하면은 인, 범, 묘, 토끼. 그 다음에 진이 있습니다. 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뭐 이렇게 부드러워지려면은 자기 사주 인이나 진 이런 글자들이 있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좌우상충의 기운들이 서로 이렇게 왜 연결돼 버리죠. 수에서 화와 바로 이렇게 서로 충돌한다거나 서로 이렇게 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안 되고 목이라고 하는 통로가 열어주니까 자연스럽게 수의 에너지가 화의 에너지가 전달이 돼버려요. 전달 아시겠죠? 전달되고 순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방패쌤 말 들으니까 좌우충 그거 나 걸리는데 익하지 말고 글자를 또 보시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인이라는 글자, 묘라는 글자, 진 이런 글자들이 사주에 포진되어 있으면 괜찮다. 여기에 또 하나 더 해서 해도 됩니다. 해라는 글자도 괜찮아요. 해라는 글자도 이 지장간에 간목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뭐 이게 좌우상충이 일어났을 때 또 여기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100개 중에 상충을 피하는 방법 100개 중에서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하나만 더. 뭐냐면은 이 아까 그랬잖아요. 자라는 글자는 축이 자기의 어떤 짝이 되고 오라는 글자는 미가 있어. 미가 있는데 요 두 놈이 지금 요래 걸렸잖아요. 좌우상충으로. 이럴 때 자가 축을 만난다거나 오가 미를 만나면은 떠나서 내 편을 만들어서 독립하는 방법으로 가버려요. 아시겠죠? 나 더는 못 살겠고 그러면은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하고 서로 기호가 맞고 내 편을 통해서 난 가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 부부가 싸웠어. 좌우상충이 싸웠는데 이쪽에 가족들 있잖아. 가족들이 오에는 미라는 가족이 있고 자는 축이라는 가족이 있어. 가족이 와서 싸움을 말리다가 어떻게 돼? 일단은 좀 휴전을 하고 이쪽 가족으로 이쪽은 이쪽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자기 울타리 속으로 쏙 빠져버리면 어때요? 일단 또 이것도 일종의 뭐 좋은 100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는 되잖아.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자묘형이라는 것은 좌우상충은 아닌데요. 자하고 묘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토끼의 계절, 토끼. 자, 그러니까 12월 달에 묘가 있든지 묘라는 거는 토끼띠도 되고요. 토끼띠. 그다음에 묘월생도 됩니다. 묘월생이니까 뭐 한 4월쯤 되겠네요. 그죠? 4월생쯤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형이 생겼다. 형살이 생겼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서로 연대 책임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딸이야. 내가 토끼띠 딸인데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 오빠가 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갈 데가 없어.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오빠한테 뭐 사업 자금 빌려주고 지금 막 거지 돼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오게 됐어. 나도 책임을 가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묘형이라는 속에는 효도, 충성 이런 인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고 지나치질 못하는 것 같은 거죠. 지나가다가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뭐 적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하잖아. 그죠?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봐야 돼. 이게 자묘형이라는 것이 걸리는 토끼띠들, 특히 이번 12월 달에 토끼의 글자가 있다거나 토끼띠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때요?
내 부모나 내 자식이죠. 부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어떤 뭐 후원을 내가 뭐 지나치게 많이 해줘야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이 뭐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내 호주머니에 털어줘야 되는 이건 당연한 거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왜 나 아닌 다른 인연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고생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12월 달에 자기 사주에 특히 자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사주에 자묘가 있어. 응?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더 이게 좌월에 더 그런 어떤 내용들에 본인들이 노출되니까 어때요? 신경을 써야 되겠죠? 혹시 연로한 집안에 부모님이 계신다거나 또는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식들이 있으면은 미리 이렇게 왜 여기 해놨습니다. 연대 책임에 어떤 우려가 있으니까 연대 책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수고스러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주의 해월생, 자월생, 축월생 이런 사람들이 뭐 좀 까다로운 이야기예요. 방합하고 삼합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룰은 제가 또 요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12월 달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운명적인 어떤 맞닥뜨려지는 거. 하지만 이런 갈등을 내가 적극적으로 윈윈하는 쪽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책임지는 쪽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